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정훈입니다. 7월 6일 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이 많이 늘었죠. 네. 그리고 또 이 자원 재활용법에 따라서 일회용품을 강력하게 규제를 했었는데 네. 식당이나 카페에 이 규제를 좀 풀었잖아요. 일시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 플라스틱 쓰레기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요. 코로나19 이후에 음식 배달이나 온라인 주문 건수가 작년 대비 20~30%나 네.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로 인해 발생되는 플라스틱 양 역시 60%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하루 평균 발생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도 86톤이라고 하니까요. 86톤. 8.6톤 아니고?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네. 2018년부터 이 한국 폐기물 수출길이 또 막혔어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를 우리나라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쓰레기장은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상황이 비슷한 일본에서는 지난 4월부터 플라스틱 쓰레기 제로 쿠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네네. 하는데요. 손님이 음식을 사러 왔을 때 친환경적인 실천을 하면 쿠폰을 준다고 합니다. 뭐 네. 예를 들어서 재밌더라고요. 이 들고 오는 게 뭐예요? 그 장바구니? 네. 장바구니 들고 오면 10N. 10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용기 가져오면 또 10N. 오, 네.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수저 NO 그럼 10N 등에 와. 한 번에 이제 50N까지 이 쿠폰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네. 요 재원은 또 시에서 마련을 한다고 그러죠. 정말 좋은 제도 같은데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겠지만 집에서 플라스틱 배출하실 때는 뭐 라벨이나 뚜껑 같은 부분은 재질이 다를 경우 분리해서 배출을 해주시고요. 네. 또 음식물에 오염된 플라스틱도 잘 헹궈서 내놓는 실천 당연하죠.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유팩 막 내놓는 사람 너무 싫어. 잘 싫어. 닦아서 네. 내놔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이 지구별에 와서 잠시 머물다 가는 거잖아요. 그래봐야 100년밖에 못 머무는데 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들 좀 더 불편하겠지만 잘 지켜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저기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강일합니다. 어제까지는 날씨가 참 좋았는데 오늘은 좀 덥고 비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 오후부터 밤 사이 대전과 금산에 최고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잊지 말고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침까지 금산 등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아진 곳이 있으니까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대전의 낮 기온 30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천안 29도, 아산 30도, 세종 31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8도를 웃돌겠습니다. 파도는 전해상에서 잔잔하겠고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부터는 장맛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도 비 소식이 있고요. 네. 이번 주는 또 장맛비를 좀 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텐데 네. 지난 토요일 주말에는 아주 조금 그래도 덜 덥고 선선한 바람도 불고 네. 하늘이 가을 하늘처럼 높은 하늘을 봤는데 네. 거기에 이제 몽실몽실 이제 구름이 있어서 그냥 멍하니 하늘을 좀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어머, 네. 감성적이시네요. 아니에요. 소녀 감성.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참 바쁜 현대인들은 하루에 한 번 하늘을 올려다보는 쉽지 것도 않아요. 쉽지 않을 텐데요.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네. 사람들과는 언택트, 또 자연과 컨택트하게 되면서 네. 다시 한번 새삼 자연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끼게 맞습니다. 됩니다. 뭐 요즘 들어서 부쩍 자연의 위안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졌는데 네. 물어볼게요. 구름감상협회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구름 감상 협회, 네네. 뭐 말 그대로 구름을 감상하는 모임,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네. 구름을 감상하는 협회니까. 근데 이 변화무쌍한 구름을 너무 좋아한 영국인인데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네. 개빈 프레터피니. 어렵네요. 요 양반이 네. 2004년에 구름감상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구름을 좋아하는 분들이 찍은 사진들을 모아서 모아서. 웹사이트에 이제 올리는 거죠. 그래서 함께 공유하면서 즐기는 건데
와, 어떻게 보면 왜 그럴까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참 낭만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저도 길 가다가 하늘에 구름이 너무 예쁘거나 하면 사진을 찍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구름의 수명이 평균 수명이 10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모양을 만들어서 네. 10분 채 못 버티는구나. 네, 그러니까 네. 시시각각 변하는 그 구름의 모습이 참 신비롭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구름으로 표현하면 구름은 하늘의 대서사시다. 와. 뭐 하늘의 구름 극장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힘차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고요? 사진 사연 주제를 네. 하늘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꼭 이렇게 해서 내가 읽어야 돼? 어머, 이건 소장갑. 몽글몽글 하늘 표정. 이렇게 정해봤는데 네. 뭐 무지개 뜬 하늘, 흐린 하늘, 맑은 하늘, 구름이 이렇게 저렇게 예쁜 하늘들 뭐 많잖아요. 네. 사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네, 오늘은 잘 맞췄어요. 네. 자, 월요일입니다. 마을 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장상아 리포터가 또 제 아는 지인들 중에 사진 참 많이 찍고 좋아하는 걸로. 잘 찍죠. 네. 네. 예, 잘 찍는 것도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찍어놓은 사진 중에 기억나는 사진 뭐 그림 중에 그 하늘 네. 있어요? 있죠. 저도 어머 소장각 그 사진 소장각. 있습니다. 이 몽글몽글 구름 네네. 언젠가 일몰 시간대에 이게 분홍빛 구름이 보이더라고요. 오. 굉장히 예뻐서 찍어놨는데 저도 잠시 후에 사진 사연 보내겠습니다. 직접 아, 보여드릴게요. 네. 야, 어떤 사진일지 기대가 되고요. 또 오늘 준비한 소식도 궁금해지는데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란 없다라고 말씀을 그랬죠. 하셨잖아요. 네.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이 그걸 거울 삼아서 좀 더 나은 미래를 나아가야 한다라는 뜻일 것 같은데 마을 탐구대장이 오늘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분과 네. 또 기억하면 정말 좋은 특별한 과일까지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은요. 애국충절의 고장이라고 불리는 당진 대호지면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지금으로부터 101년 전에 전국 최초로 민관합동 항일운동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고요. 또 조선시대 명장이었던 남이응 장군의 사당이 있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건강과일계의 블루오션이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과일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당진 대호지면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충효를 소중히 여기는 애국충절의 고장 당진 대호지면을 찾아갑니다. 최근 본격 재배되는 신소득 작물 칸탈로프 멜론도 함께 만나봅니다. 당진시 서쪽 끝에 위치한 대호지면은 원래 삼면이 바다였는데요. 1984년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변신한 곳입니다. 짠! 오늘은 당진 대호지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장님과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 계신지 잘 안 보이네요. 일단 마을 탐구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대단히 간척지에서 생산되는 맛 좋은 당진쌀과 꽈리고추, 달래 등 다양한 농산물들이 재배되는 대호지면.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대호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여기가 대호지면이구나. 네, 와, 좋다, 좋아. 이 대호지라는 데가 큰 마을이다. 네. 호수가 있어서 물이 좋고, 산세 좋고, 인심 좋고, 특히나 우리 대호지면은 역사가 깊은 마을로서 유적지에 한번 가서 구경들 하시기 바랍니다. 대호지라는 이름은 이곳의 지형이 바닷가로 길게 뻗어 큰 고지를 이루었다 해서 붙여진 건데요. 특별한 이름만큼이나 특별한 이야기가 서려 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예. 제가 제대로 찾아온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1년 전에 대호지 면사무소 광장에서 선의장터까지 7km를 이동하던 만세통 거리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우리 선열들은 살아서 설 땅이 없고 죽어서 묻힐 땅이 없도다. 이 원통함을 어찌하랴 하며 만세를 불렀던 거리, 아주 유명한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불의에 맞서 당당하게 자주 독립을 외쳤던 길을 지금은 4.4 만세로라고 부르는데요.
당시 들불처럼 일어난 독립운동은 대우지 면장과 전주민이 함께한 전국 최초의 민관 합동 항일운동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603위의 선열들이 여자 모셨는데요. 네. 태극기를 이 일제의 검속에 걸리지 않으려고 그 일본 그 백화점에서 물건을 그 램프를 사가지고 그 속에다가 숨겨가지고 포장해서 통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라를 찾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데 그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그들의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으니까 이분들의 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한이 서려 있는 곳이고 또 자랑스러운 곳이에요, 사실은. 세월이 흘러 어느덧 한 세기가 지났지만 매년 대우지면에서는 순국선열들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4.4 독립만세운동 재연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우지면에 오면 창의사와 함께 꼭 들러야 할 곳이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대우지면에서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네. 여기가 어떤 곳이죠? 여기는 남이영 장군의 종갓집입니다. 근데 제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정확히 어떤 분인지는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기념관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아, 저기 가면 알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종택에서 기념관을 관리하며 살고 계신 남이용 장군의 14대 종손인 남주연 어르신. 이 기념관의 유물과 남이용 장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그 아버님이 이순신 장군하고 같이 노량해전에서 마지막 해전에 싸우시다가 이순신 장군 돌아가시고서 3일 후에 또 적탄에 맞아 돌아가시죠. 네. 그렇게 그 아들이 아버지 원수 갚는다고 책을 다 불사르고 묵갈로 지원을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합격된 분이죠. 남이영 장군은 그 청나라에서 타해군이 쳐들어왔어요. 네. 거기에 남이영 장군이 앞장서서 막다가 나중에 너무 새가 부족하니까 화약고에 불을 지르고서 자포가셨죠. 적과 같이. 인조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하며 자신의 옷을 벗어 관에 덮어주었다고 합니다. 이 기념관에는 4.4 만세운동 당시 남상락 독립운동가가 사용한 희귀한 태극기 한 점이 있는데요. 그 남이영 장군의 후손인 남상락 네. 그분이 3.1운동에 가셨다가 그 태극기를 호롱불에다가 감춰갖고 여기 내려와서 그 부인인 구홍원 여사가 밤새 술을 놔서 그렇게 해서 4.4 독립 만세 운동을 폈죠, 여기서. 기념관을 나와 주위를 둘러보다 고풍스런 고택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궁금한 게요. 남이영 장군님은 여기서 태어나신 거예요? 아니요, 한양에서 태어나시고 네. 터는 증조 할아버지가 나오시고 네. 여기 여기 내가 사는 데가 한 360년 정도 됐어요. 그럼 400년 가까이 되는 거네요. 네. 이곳은 남이응 장군의 증조 할아버지 남세건이 충청도 관찰사로 오면서 터를 잡은 곳인데요. 4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남씨 후손들이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소중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아, 예, 당구대장. 네. 그 우리 마을에 특별한 과일이 있는데 수박 같기도 하고 호박 같기도 하고 과일이. 그런 희한한 과일이 있다고요? 그 찾으러 가봐야겠는데 어디로 갈까요? 세상에 수박 같기도 하고 호박 같기도 한 과일이 진짜 있을까요? 대우지면에서는 25농가가 이 과일을 재배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문제의 그 과일? 항구대장, 뭐해? 제가 과일 찾고 있었는데 요거 호박도 아닌 것이 수박도 아닌 것이 멜론. 특별한 과일. 이 멜론 맞죠? 이게 칸탈로프 멜론이라는 거예요. 칸탈로프 멜론? 예. 왠지 이름이 어려운데. 이게 원래 그 프랑스 아비뇽에서 이게 재배를 하고 그쪽 유럽 쪽에서는 이게 잘 알려진 멜론이에요. 와, 그럼 이 언제 다 커서 이제 수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곧 한 10일 정도 후에 10일 정도 후에
먹어보고 싶은데 너무 일찍 왔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맛을 한 60%만 보고 네. 40%는 이제 10일 후에 거기 40%를 추가하면 되겠다. 아, 열흘 후에. 예, 예. 겉은 수박처럼 녹색 세로줄이 있는데 속은 오렌지빛 과육을 뽐내는 칸탈로프 멜론. 멜론계의 황제라고 할 만큼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속 안이 주황빛이에요. 신기해라. 아주 예쁘죠? 네, 뭐 안 먹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아직 출하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입안에 퍼지는 이 달콤한 뭐죠? 기본적으로 멜론이니까 멜론 맛은 당연히 나고 참외 맛도 살짝 나는 것 같고 호박 맛도 살짝 나는 것 같고 뭔가 종합적으로 섞인 맛인데 그러면서 달달해요. 4년째 칸탈로프 멜론을 재배하고 있다는 주인장. 한 번 맛보면 자꾸만 먹고 싶어질 만큼 중독성 강한 맛이 이 칸탈로프 멜론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멜론 농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당진에서? 그 벼농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하우스에 비닐하우스에서 모판을 이제 거기서 재배를 해요. 고객 나가고 나면 비닐하우스가 거의 그냥 놀게 되는 그런 입장이었었거든요. 네. 그런 휴면기를 이용해서 요 칸탈로프 재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저 오늘 대우지면에 와서 정말 호강하고 가는 것 같아요. 낮에는 역사 공부도 해서 지식을 쌓고 또 지금 멜론 먹으면서 당 보충도 하고 이런 행복이 또 있을까요? 특별한 이야기가 흐르고 새로운 먹을거리로 유혹하는 대호지면. 최적의 환경에서 최고의 농산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대우진면은 해풍을 맞아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특산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칸탈로프 멜론을 재배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 특산물에 여러 가지 그 쑥새라든지 고구마 등 여러 가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대우진면 특산물을 우리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이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에서 살다가 여기를 이제 고향으로 이제 다시 이제 귀농을 해서 와 보니까 도시는 사실 모든 생활이 좀 각박한데 여기는 뭐 바로 이웃이 다 친구이고 형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면 항상 반갑고 못 보면 보고 싶고 여러분들이 와서 보시다시피 청정 지역이고 사람이 이게 최고 적합한 마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정 마을을 꾸준히 지켜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마을로 가꾸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후손들한테 멋진 마을을 넘겨주고 싶습니다. 자세히 보면 멋스럽고 오래 보면 더욱 사랑스러운 대호지면. 충절의 고장 대호지면의 7월은 칸탈로프 멜론이 맛있게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이색적인 먹을거리가 있고 애국 정신을 새길 수 있는 대우지면으로의 나들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당진 서쪽 끝에 자리한 대오지면을 한 바퀴 쭉 둘러봤는데 이제 마을탐구대장이 먼저 얘기한 것처럼 네. 역사 공부도 하고 좀 이색적인 멜론도 맛을 봤어요. 네, 굉장히 특별했어요. 사실 여기가 당진 서쪽 끝이라 예. 마음 먹고 찾아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동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적하고 정말 좋았는데요. 네. 이곳에는 이 조선의 명장이었던 남이흥 장군의 사당도 있고요. 네. 정려각 그리고 그분이 사용하셨던 다양한 유품들 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1919년 4월 4일 만세 운동을 하신 우리 순국선열들의 위패가 모셔진 창의사도 볼 수가 있고요. 저도 여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배우고 왔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역사 공부뿐만 아니라 또 겉은 수박처럼 생겼지만 속은 또 호박 같은. 수박 같은 내 얼굴인데 호박 같은 내 얼굴인지. 네, 정말 이 칸탈로프 멜론도 네. 맛보고 오셨는데 오늘은 안 보이네요. 네, 네. 이게 촬영 당시에 수확 시기가 아니라 이제 갖고 오지는 못했지만 지금 딱 됐겠네요. 출하 시기라고 합니다. 25개의 농가, 당진 대우지면에서 이제 칸탈로프 멜론이 출하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많이들 드셔보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칸탈로프 멜론이 그 대오지면에 이제 새로운 신소득 작물이지만요. 여기가 이제 대형 간척지잖아요. 네. 그래서 농산물이 많습니다. 아까 쭉 얘기했던 당진 쌀,
뭐 꽈리고추, 달래, 뭐 쓴바귀 이런 농작물들이 많이 재배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칸탈로프 메론과 함께 메론이라고 그래야 돼? 멜론이라고 그래야 돼요? 멜론? 맛있으면 멜론이지 네. 뭐. 네. 대우주변의 농산물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상식을 쌓아보는 시간이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니까요. 퀴즈도 풀고 상식도 쌓고 선물도 받아보시면 너무 좋겠네요. 도전 안 해보신 분들 도전 한번 해보시면 네. 참 좋을 거예요. 이게 주저주저 망설이다 보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네. 함께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수학 전이라서 60%의 맛만 보고 온 네. 멜론의 맛을 보고 온 장상아 리포터가 아침엔 퀴즈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당진 대우지면 이 역사와 충절의 고장에 다녀왔으니까 역사 관련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실까요? 조선인조 14년에 청나라에서 요구한 군신 관계를 조선이 거부하자 청나라 태종이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조선을 침략해 일으킨 전쟁은 무엇일까요? 1번 임진왜란, 2번 정묘호란, 3번 병자호란. 네, 어떤 걸까요? 아까 이제 영상에서도 잠깐 이게 거론이 됐던 것 네. 같은데 임진왜란은 이제 왜군들이 내려왔죠. 네. 정묘호란은 이 명나라 군사가 내려왔고요. 네. 병자호란은 불과 9년 뒤인데 청나라에서 내려왔어요. 네. 그냥 이렇게 할게요. 네, 오. 지금 이 왜군, 네, 명나라, 청나라. 들으시면 청나라. 청나라 태종이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네. 네. 여기서 힌트 딱 얻으셨을 겁니다. 그냥 보면 좀 어렵나 생각이 되실 텐데 힌트 들으시면 단번에 맞추실 수 역사 있습니다. 공부할 때 다 배우긴 한 건데. 그렇죠. 자, 정답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3번 병자호란이죠. 이 병자호란은 병자년에 여진족 오랑캐가 일으킨 난리를 말하는데요. 조선의 북쪽에 있던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한 전쟁입니다. 조선은 여진을 오랑캐라고 부르며 천대했지만 병자호란에 크게 패하면서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를 또 임금의 나라로 받아들이고 조공을 네. 바치기도 했는데요. 이 병자호란은 임진왜란과 함께 조선에서 크게 일어난 전쟁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음 아픈 과거고요. 네. 영화를 통해서도 이제 이 병자호란과 얘기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하여튼 뭐 우리 아픈 역사는 역사인데 앞으로는 다시 그런 역사가 없도록 우리가 힘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힘을 확 잡아서 키웠다면 두 네. 번째 문제를 힘차게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풀어볼 수 있는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남미가 원산지로 세계적으로 5,000개 이상의 품종이 재배될 정도로 활용 가치와 인기가 높은 채소인데요. 각종 소스와 샐러드, 주스 등의 디저트로도 활용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토마토, 2번 사과, 3번 수박. 참 어렸을 때 그 꿀이나 설탕에 찍어서 많이 디저트로 먹기도 했고요. 부자네요. 꿀도 찍어 먹었군요. 설탕을 가장 많이 찍어 먹었을 거예요. 뿌려 먹고 찍어 먹고. 네. 예. 그리고 네. 요리에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네. 뭐 겉과 속의 색이 똑같은데 이름마저도 거꾸로 해도 똑같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중에 채소는 딱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채소과에 속하는 네, 거.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것을 달걀과 이렇게 볶아 먹는 거 참 맛있죠. 좋아해요. 네. 요거 어떤 걸까요?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1번 토마토죠. 레드푸드의 대표 주자 토마토는 양파, 수박과 함께 세계 3대 채소로 꼽히는데요. 토마토의 붉은색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리코펜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를 방지하고요.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네. 의사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라는 유럽 속담. 네. 그만큼 토마토가 이제 건강을 책임져 주는 네. 우리의 먹거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토마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리코펜 성분도 그렇고 비타민 A도 그렇고 어떻게 먹으면 좋냐면 견과류하고 내지는 이제 오일하고 섞어서 열에 싹
왜 군침이 있지? 해서 먹으면 네.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일 1토마토는 한다라는 원칙을 좀 가지고 토마토는 즐겨서 꼭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토마토인데 큰 토마토도 있고 방울토마토도 있단 말이죠. 근데 네. 품종이 5,000개라니까 5,000개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토마토 맛있게 먹어봤는데 다음 문제는 뭘로 갈지 문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OX 퀴즈인데요. 요즘 핫한 트렌드로 떠오른 캠핑에 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캠핑카나 텐트만 있으면 장소와 상관없이 어디서든 캠핑을 해도 된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를 골라주시고요. 아니다,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뭐 캠핑에 관심이 없으셔도 이번 문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관심 없는데 네. 남들 하는 거 보고 불쾌했을 수가 있어요. 네. 너무나 맞아요.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뭐 어디서든 아무데나 뭐 이렇게 하면 자연히 그렇죠, 훼손될 수도 너무 있고요. 힘들겠죠. 또 아무 데서나 또 뭐 화기 사용을 한다고 뭐 아파트 그러면 주차장에다가 해도 되나? 어유 안 되겠죠. 위험할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이 국립공원과 도립시립국립공원, 구교림 임도와 사유지, 해안 방파제에서의 야영은 금지돼 있고요. 또 휴게소 주차장에서 차박을 하는 경우 화기를 이용해 취사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최근 차박 캠퍼가 늘어나면서 불법 취사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네.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캠핑을 떠나시는 건 너무 좋지만 정해진 장소, 뭐 캠핑장이라든지 자연 휴양림에서만 즐겨주시면 너무나 좋겠네요. 간간히 조금 아까 설명했던 부분 끝자락에 네. 화기, 화기. 취사 얘기 나왔는데요. 네. 그냥 차 대놓고 뭐 마구잡이로 막 라면 끓여 드시는 분들 간간히 목격이 되는데요. 네. 그러면은 독입니다, 독. 예. 이게 자연을 훼손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들 하지 않아서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분들은 차박할 뭐라고 그래야 돼? 안 되겠죠? 네, 자격이 없다. 왜 갑자기 네. 자격까지 가야 되나? 예, 하여튼. 네. 나쁜 사람. 네. 자, 차박은 절대 정해진 장소에서 한다는 거 그럼요.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차박에 이어서 네 번째 문제로 갑니다.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 아마도 전 국민의 관심사가 아닐까 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에 관련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자,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미국의 한 제약사에서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특례 수입돼 국내 공급을 시작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타미플루, 2번 렘데시비르, 3번 아시클로버. 자, 세 가지 예가 있는데 좀 익숙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네. 근데 먼저 타미플루는 이제 감기. 네. 그쵸. 뭐 한동안 뭐 정말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에게 거론이 됐고 네. 아시클로버는 이렇게 네이클로버하고 좀 달라요. 네. 그게 이제 호진 네. 관련된 얘기인데 네. 렘데시비르 유독 이름도 좀 어렵고 네. 생소하긴 한데 요즘에 급상승하고 있는 그렇죠. 예. 뉴스를 한번 보셨다면 한번 들어본 것 같기도 하셨을 거예요. 자, 정답 어떤 건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렘데시비르. 이 렘데시비르는 에볼라 치료를 위해 만든 항바이러스제인데요. 에볼라 치료에는 큰 효능을 발휘하지 못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에 동시에 결합해 바이러스 자가 복제 억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 말씀을 했던 것처럼 그 현재로서는 유일한 코로나19 치료제 100%는 아니지만 네. 치료제인 이 렘데시비르 지난 1일에 우리나라에 이제 공급되기 시작을 해서 중증 환자들에게 지금 뭐 우선 투약이 시작이 됐다고는 하는데요. 완벽한 치료제가 빨리 나와서 코로나19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는 참 제약을 내가 공부를 했을 걸 하는 생각도. 네. 야, 요 약만 잘 만들면 전 세계를 흔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힘이 생겨서 우리나라에서 최초 완벽한 약이 나오기를 네. 바라보면서 네.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다섯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벌써 5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뮤지컬에 관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5번째 문제 풀어보시죠. 3, 2, 1. 소설가 이문열의 희곡 여우사냥을 원작으로 한 국내 창작 뮤지컬로
한국 뮤지컬로는 처음으로 미국 뉴욕의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작품이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1번 영웅, 2번 서편제, 3번 명성황후. 자, 어떤 걸까요? 힌트! 드라마로도 나왔습니다. 네. 거기 이제 OST. 네. 쓸쓸한 달빛 아래 내 그림자 하나 생기거든. 아니 노래가 점점 느세요. 저는 왠지 그 이미연 씨와 네. 최명길 씨가 막 부른들 이 노래를 들으니까 네. 떠오르네요. 드라마로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 배우들이 맡은 역할이기도 했는데요. 자,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명성황후죠. 뮤지컬 명성황후는 1995년 명성황후 시의 100주년을 기념해 만든 초대형 뮤지컬로 1895년 10월 8일 여우사냥이라는 작전명으로 일어났던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다룬 작품입니다. 아침의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장상아 리포터한테 좀 궁금한 걸 또 하나 여쭙고 가야죠. 네. 칸탈로프 멜론. 네, 칸탈로프 멜론. 호박 같고 수박 같고 멜론 같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네.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특별한 멜론 맛. 특별한 멜론. 그러니까 약간 수박 맛도 나요? 네, 정말 수박 맛도 나고 그게 그 달콤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달콤함이 아니라 굉장히 독특했어요. 이걸 설명을 못해서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직접 먹어봐야겠네. 현재는 60%만 먹고 온 거니까. 그래도 달콤했어요. 아주 달달하고. 그렇구나. 야, 그게 100%가 되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유, 부럽기만 합니다, 여전히. 네. 자, 친구이네요. 역사와 그리고 칸탈로프 멜론 그리고 또 아침에 퀴즈까지 함께했던 장상아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진 사연 주제가 네. 이게 남자가 괜찮. 어머, 이건 소장각. 어머. 몽글몽글 하늘 표정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열어봤을 때 그 사진첩 안에 들어있는 하늘 사진을 뭐든지 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려 보겠고요. 또 하늘도 아름다운데 참 여행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굴뚝같지만 참 그럼요. 못 가는 쉽지 않아요. 현실이잖아요. 네네네. 보통 여행 가시면 지인들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뭐 상징하는 특산품, 또 제품, 기념품들 많이 사오는데 네네. 제주도에 가시면 주로 어떤 거 사오시나요? 뭐 아재때로 가면, 네. 라떼로 가면 이제 제주도 가면 하루방. 하루방. 하루방 기념품이 많았어요. 특히 네. 열쇠고리 같은 오. 경우 많이 사와서 이제 뿌리는 정도로. 네. 요즘에는 대부분이 이제 감귤 초콜릿 정도를 많이 또 선물을 한다고 하는데 네. 글쎄요. 제주도에 가시면 이곳을 꼭 좀 들려주셔야 되는데 특별한 선물을 함께 할 수 있는 곳, 이색적인 곳인데 이 소품샵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제주도 가시면 한번 들러보시기 위해서 먼저 만나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아름다운 제주. 90년대까지만 해도 이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던 품목 1위가 돌하르방, 그리고 다음으로 옥동과 꿀 같은 토산품들이었다는데요. 요즘은 감성미 돋는 이색적인 소품과 기념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를 담은, 그리고 제주를 닮은 선물 가게로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최근 제주를 여행하는 여행객들이 필수 코스로 들른다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의 마을 곳곳에 랜드마크처럼 자리한 소품샵들인데요. 제주도 공예품은 물론 감성 넘치는 소품들이 가득해 여행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고 합니다. 요즘 제주에서 해안도로 카페촌으로 뜨고 있는 고장 애월에도 이색 소품샵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주를 위한 착한 소비를 외치는 애월의 한 이색 감성 소품샵으로 또 다른 제주 여행을 함께 떠나봅니다. 아름다운 해안 절경을 간직한 애월읍 고내리. 검은색 돌담과 하얀 벽, 파란 지붕이 어우러진 이 집이 요즘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곳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집인 줄 알고 왔는데 보니까 네. 가게입니다. 네. 옛날 건물 같아요. 네, 제주 옛집을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매장으로 만들었어요. 애월 감성 소품샵으로 불리는 이곳에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역사를 담은 이색 소품과 관광 기념품들이 가득한데요.
이곳이 마을 안내소 역할도 하면서 관광객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며 SNS 인증샷 필수 코스로 떠오르게 됐다고 하네요.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네. 이거 뭐 무슨 카드인데.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거는 제주어 카드라고요. 제주어를 카드 게임으로 배우는 보드 게임이에요. 보드 게임을 네네. 좀 봐도 될까요? 네네. 자 보니까 저도 좀 한 제주 하는데 우리 팀장님 또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여기 문제를 낼 수 있게 보는 게 돼 있네요. 네네 맞습니다. 호꼴락하다 무슨 뜻일까요? 몰라요. 아주 작다는 뜻이에요. 네. 우리 팀장님께서 이 카드 가지고 또 공부하셔야겠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만들기만 했지 이게 잘 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요즘 밤마다 연습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제주를 위한 착한 소비를 내세우며 마을과 창작자, 여행객을 잇는 지역 문화 공간으로 탄생한 이곳은 단순히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닙니다. 제주 지역의 이슈와 후원이 필요한 곳을 위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도내외 일상 예술 작가들의 작품을 연결해 판매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여기는 되게 뭐 아기자기한 것들만 모여 있는데 네. 딱 정말 제주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해녀도 보이고. 네, 제주의 대표 이렇게 해녀와 고양이를 일단 저희가 놓치지 않는 이 고양이를 주제로 만들었고요. 네. 나머지는 이 해양생물 이렇게 사라져가는 멸종동물을 좀 저희가 보호하자는 마음으로 네네. 지역 작가와 함께 그림을 가지고 저희가 만든 굿즈예요. 네.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또 네네.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저희가 그 그림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판매 가능한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든 협업 상품입니다. 네, 이건 서핑이라는 주제로 만든 오르골입니다. 딱 여름 같다. 네, 최근에 나온 상품이고요. 한여름밤의 추억이 생각나는 모닥불 무드 등을 비롯해 이곳의 기념품들은 제주 여행객들을 위해 자체 제작된 것들인데요. 마을 자원을 개발해 창작자들의 문화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연결하고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이곳의 역할입니다. 저희가 어떤 작가진이 저희가 내부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하진 않고요. 저희는 그런 재능이 있는 작가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작품을 가지고 제품화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작가라면 어떤 작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림 작가도 있고 도자기 작가도 있고 특히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냥 이렇게 소품을 만드는 작가였는데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컵 이런 어떤 소주잔도 만들고 이 풍경도 저희가 제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인근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한 작가 부부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김창모 씨도 아내와 함께 기념품들을 만들어 팔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무슨 공방이에요? 저희는 네. 이렇게 모닥불 조명 만드는 공방이에요. 네. 모닥불도 있고 요거는 뭐 제가 보기엔 좀 텐트 같은데요. 네, 인디언들이 살았던 인디언 텐트를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와. 미니어처네요. 네. 네. 뭐 집 밖에서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을 캠핑을 못 하잖아요. 네. 캠핑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모닥불놀이, 캠프파이어를 비 오는 날은 못 하니까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로 내서 만든 거예요. 부부는 벌목 후 버려진 편백나무와 전정하고 난 귤나무의 가지를 활용해 멋진 모닥불 무드 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했을 때 재료를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동네에 돌아다니는 가뭇가지를 이렇게 질질 끌고 오빠 집에 들어가면서 오빠 만들어 보려고 갖고 왔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재료를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르니까 도시에서 살았을 때랑은 좀 다르니까 그렇게 좀 연계되고 있고 지금 공방에도 저 유리 조각이랑 이런 거 바닷가에서 다 뭐 해볼까 하고 갖고 온 것들이거든요. 주로 관광객들이 손님들이 오시면 저희는 다 이 재료들을 다 제주도 자연에서 온 것들로 만든 거예요 라고 하면 아 좋겠다 뭐 집에 가져가서 이거 보면서 제주도 생각할 수 있겠다 라고 많이 해주시죠. 근데 단점은 또 이런 것들이 자연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꼭 저희는 자연에 가야 돼요. 우리가 뭐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저희가 발품을 팔고 시간을 들여야 노력을 들여야 얻을 수 있는 재료들이라 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제주로 이주를 하고 각자 다른 일을 하며 살았던 김창모, 박수금 씨 부부. 애월의 소품샵을 알게 된 후 고내리로 이주를 해서 꿈꾸었던 공방도 차리게 되고 만든 작품들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작가들이 어떤 콘텐츠를 만들면 뭐 콘텐츠를 이제 판매가 잘 되어야 수익이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 스토어뿐만 아니라 온라인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획전들을 통해 가지고 작가의 수익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 회사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푸른 바다와 하늘을 닮은 파란 지붕집에서 파란을 일으켜보자는 작가들이 모여 탄생한 이색 소품샵. 유기동물과 멸종위기의 해양생물, 지역과 마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이슈들을 작품에 담아내는 작가들. 이름의 뜻을 알고 제품을 만나면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남들과 다르게 제주도를 추억하고 싶다면 제주의 정신과 작가들의 시간과 노력이 담긴 이색 기념품을 간직해보는 건 어떨까요? 야, 제주의 집을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만든 네. 감성 소품샵. 제주의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문화, 역사가 담긴 이런 특별한 기념품들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저는 아까 그 모닥불 무드들 계속 탐이 나더라고요. 캠핑 갈 때 그러게요. 가져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캠핑도 캠핑이고 집에서도 예, 네. 앞에 탁 켜놓으면은 분위기 있죠. 그냥 술 한 잔 쑥쑥 들어가면서 캠핑 가서 먹는 것 같은 느낌. 네. 저는 이제 제주 카드가 욕심이 나는 게 네. 제주도를 이제 가면 그 제주도 분들 말할 때 그 궁금해가지고 그냥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주 카드 좀 구매를 해서 저도 제주도 말을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특히나 그 지역의 작가들하고 협업을 해서 만든 작품들을 판매를 하고요. 그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또 좋은 곳에 쓰인다 그러니까 아주 뭐 따뜻한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 제주도 가시게 되면 이 소품샵을 한번 들려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쁜 제주도 소품샵도 잘 다녀왔고요. 네. 다음은 이제 빵 좋아하시는 빵. 우리 전국의 빵순이 빵돌이 분들의 귀가 네. 번뜩 뜨이는 소식 빵치기. 준비했습니다. 네. 야, 폭풍 식욕 돋게 하는 소식인데요. 군산에 가면 또 유명한 빵집이 있는데 예, 말을 아시겠죠? 뭐 할 수는 네. 없겠고. 근데 그 집 말고도 군산에 맛있는 빵집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다 함께 군산의 빵지술래 한번 떠나겠습니다. 떠나보시죠. 일일 삼빵하기 위해 찾아온 첫 번째 빵집. 들어오자마자 달콤하고 맛있는 빵 냄새에 취해 무아지경으로 장난꾸러기 마냥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요. 지은 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일을 삼빵하는 여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빵들을 보니까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주 생밤을 가지고 당절임을 직접 해서 넣은 밤빵이 있습니다. 크림치즈에 양파를 넣어가지고 맛있습니다. 이게 양파 베이글이에요? 네네. 베이글이 엄청 크네요? 구운 과자 세트로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어머. 제과 기능장인 표상우 사장님과 우리나라 최초 제빵 의학 박사인 아내분이 함께 빵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손님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레시피 연구 개발과 수많은 노력을 통해 다양한 빵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빵 하나하나에 많은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이 참 좋고 본격적으로 먹기 위해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빵과 알록달록한 색을 가진 다양한 디저트를 거침없이 담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어떤 빵들을 담았을까요? 개봉 박두! 여러분 보이세요?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 여러분 오늘 함께할 친구 소개하겠습니다. 쪼꼬미. 쪼꼬미예요. 안녕.
얼른 빨리 먹어보라네요. 아, 뭐부터 먹지? 아까 사장님이 밤을 그대로 절여서 이제 통으로 탁 넣었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밤빵은 영양가 높고 맛 좋은 공주밤을 사용해 만드는데요. 특유의 고소한 맛이 있는 밤을 푹 삶아서 빵에 넣으면 부드러운 식감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밤식빵이죠, 밤식빵. 오, 한번 뜯어 먹어볼게. 우리가 알던 밤식빵이 아니야. 아, 사장님,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방송이라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니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 통알밤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알밤. 와. 너무 맛있는데? 와, 그냥 우리가 TV 볼 때 옆에 있으면 순삭이에요, 순삭. 그냥 없어질 것 같아, 바로. 정말 맛있습니다. 베이글과 양파의 신선한 만남. 냄새가 너무 좋아서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게 단순한 크림치즈가 아니라 맛있는 샐러드 있잖아요. 그 샐러드를 이 베이글 빵에 딱 입힌 느낌이야. 그런 맛이야. 너무 맛있겠죠, 상상만 해도. 빵 외에도 우리쌀, 우리밀을 사용해 만들어 부담이 없는 디저트도 있는데요. 아까부터 제 시선을 끌고 있던 디저트류 갑니다. 우리쌀빵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그런 빵이거든요. 우리의 이 빵은 얼마나 다를지. 일단 먹자마자 제가 놀란 게 레몬 향이 확 퍼지거든요, 정말. 진짜 디저트로 너무 딱이다. 응? 그치? 너도 안다고? 그니까. 마카롱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어떤 맛일까요? 필링 향이 정말 상큼해요. 느끼함이 없어, 여기는.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다는 부모님의 마음이 이런 걸까요?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올 만큼 정말 탐스럽게 먹습니다. 대박. 여러분, 충격 소식.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너무 맛있어. 첫 번째 빵집의 맛 평가 시간. 여기는 지금 빵들이 천일염 그리고 비정제 설탕만 쓴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당도는 낮고 염분도 낮고 근데 맛은 너무 맛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생각한다면 여기 빵 디저트 추천! 1일 3빵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찾아온 두 번째 빵집. 빵의 기대감을 사장님 앞에서 현란한 춤으로 표출하는데요. 지은 씨, 당황한 사장님 표정 보이시죠? 현지인 빵 맛집이라고 알려진 이 집에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좌절절 흐를 것 같은 빵이 가득한데요. 사장님, 근데 빵 이름들이 다 특이해요. 막 쌍둥이 단팥빵도 있고 뭐 진지 드세요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저희 그 딸내미들이 쌍둥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쌍둥이로 제가 진 거고요. 네네. 옛날에 그 어른들한테 식사하세요 그 말을 진지 드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착안해서 한 끼 식사하게 되기 때문에 진지 드세요. 직접 개발한 유산균 발효종으로 속이 편하고 건강한 맛의 빵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유산균은 곡물 발효종으로 18시간 동안 발효시켜서 이게 발효액이 돼요. 유산균 발효액.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발효종을 만들어요, 저희가. 군산에서 처음으로 유산균 빵을 시작하신 유산균 발효종 명인 이종길 사장님. 지금은 많은 빵집이 발효종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장님은 정성과 정직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변함없이 건강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지인 빵 맛집답게 오전부터 유산균 빵을 맛보기 위해 많은 손님이 찾아와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요. 아니, 엄청 많이 시키셨네요? 이렇게 많이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효모빵이라 유산균빵이라 살 안 쪄요. 밝은 지은 씨 모습에 반해 저절로 빵을 주는 손님. 마치 어미새가 주는 먹이를 먹고 있는 아기 새처럼 보입니다. 김치 먹듯이 유산균이 많아서 요즘 유산균 많이 먹잖아요. 그쵸, 건강식품으로. 저도 먹거든요. 네, 우리는 빵으로 먹어요. 역시 동네 빵집다운 푸짐함. 전 이래서 동네 빵집이 좋아요. 뭔가 다 담고 싶잖아요. 쟁반에 이것도 담고 이것도 담고. 진지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지 드세요. 이게 진짜 밥이고 반찬들 쫙 세팅했죠.
급해서 비닐도 안 벗기고 먹었네. 군산 특산품 흰 찰쌀보리와 흑미가 들어가 담백하고 부드러운 건강한 맛이 가득 담겨 있는 진지 드세요. 이게 무슨 단맛이지? 이게 무슨 풍미지? 막 생각을 했는데 밥을 계속 꼭꼭 씹어 먹을 때 그 나오는 단맛이 여기에서 느껴져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위에 호두 그 견과류 식감이 또 바삭바삭하게 너무 담백하고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 정말 제 스타일. 쌀과 보리의 찰떡궁합을 느낄 수 있는 쌍둥이 단팥빵. 파당금이 가득 들어가 있어 빵집을 찾은 사람들에게 베스트 메뉴입니다. 이 겉에 그 반죽 있잖아요. 그게 엄청 얇아요. 그 피가. 보통은 여기만 말고 이 판만 먹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여기는 이것도 맛있어요. 그냥. 오, 진짜 건강. 근데 요게 특이하긴 해요. 이게 뭐야? 철개만 어떡하죠? 아니, 여기 부스레기도 이 안에 들어갔나 봐. 죄송해요. 바사삭 손이 가요 손이 가. 고소한 호떡이다. 그리고 너무 바삭하니까 씹는 맛이 너무 좋아요. 제가 진짜 어릴 때 너무 좋아하던 빵이 이 슈크림 빵이거든요. 크림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뭐 눅눅해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얘는 겉에가 그 비스켓처럼 아직도 바삭해. 맛있는 건 0칼로리.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할 거예요. 좋은 재료, 또 발효 좀 썼으니까 살도 덜 찔 것 같은 느낌. 든든하고 쫀득하고 건강한 그런 빵이다. 저는 정말 이 빵을 먹으면서 군산 시민들이 부럽다. 우리 동네에 이렇게 든든한 빵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빵빵 터지는 군산 빵 투어 대성공! 여러분도 동네 빵집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빵을 찾아 지은 씨처럼 1일 3빵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저희 쌍둥이들이 빵을 대를 이어서 한다 보니까 일단 기분 좋고 누가 먹더라도 속이 더부러지지 않고 건강한 빵. 좀 느리지만 천천히 연구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야, 오늘 만나본 군산의 그 빵집 두 곳에서는요. 배고파요. 배고파져요. 뭐 우리 쌀, 우리 밀 그리고 유산균 발효종까지 좋은 재료로 만들었고요. 네. 무엇보다 사장님의 정성이 듬뿍 들어가 있으니까 자부심이 있잖아요. 아, 맛이 네. 없을 수가 없겠어요. 아,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지역의 그 특산물이죠. 공주 밤. 네. 통밤을 집어넣어서 통으로 그렇게. 막 네. 아, 정말 그거는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지역의 밤이 또 그쪽까지도 판매가 되니까 기분도 좋고 한데 네. 대전만 해도 예,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는 유명한 빵집도 있고요. 그럼요. 더불어서 그 각 동네마다 요즘에 인기 빵집들이 있단 말이죠. 네. 어떤 빵이 맛있는 집들. 아, 오늘은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 아침 가족 여러분들 빵지술래 한번 좋죠. 제가 좀 경기도 좀 살려줄 겸 네. 가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날씨를 또 알아봐야 될 텐데 날이 굳은 날은 무슨 빵, 날이 뭐 밝은 날은 무슨 빵, 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자,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 오후부터 밤사이 대전과 금산에 최고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잊지 말고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대전의 낮 기온 30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천안 29도, 대전 30도, 세종 31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8도를 웃돌겠습니다. 파도는 전해상에서 잔잔하겠고 바람도 약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부터는 장맛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네. 오늘도 보물창고 살짝
숫자. 네. 여기로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이야기들 보내주시면 잘 수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송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내가 하는 것보다 경립 씨가 하는 게 어울려. 어머! 이건 소장각 몽글몽글 하늘 표정입니다. 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야, 사진 좋네요. 1220번님. 바쁘게 보내는 생활이지만 저는 하루에 몇 번씩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어머. 흐린 날도 햇살 좋은 날도 때론 비와 눈이 내리는 날도 모두 보는 맛이 있잖아요. 하늘은 명품 갤러리 아닐까요? 명품 갤러리. 최고네요. 좋은 저번 표현이에요. 사진 참 다양하게 찍으셨다. 네. 8663번님, 분홍빛으로 물든 아름다운 하늘 사진 저도 보내봅니다. 아하, 저는 마을탐구대장입니다. 아니, 약속 장사하는 지키셨네요. 것도 약속은 지켰는데 네. 딸랑 한 컷? 좀 여러 컷 보내주셨으면. 야, 근데 색깔은 정말 이쁘네요. 너무 아름답죠. 분홍빛. 핑크빛. 야. 하늘이 파란 게 아니고 분홍도 되는구나. 네, 신비롭습니다. 8092번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요즘 산도 다니고 자전거 타러 다니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면서 온몸으로 느끼는 바람 정말 좋고요. 하늘의 구름도 정말 예뻐요. 엑스포 다리 쪽에서 바라보는 하늘. 정말. 야, 누군가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리고 구름이 10분마다 바뀐다면서요? 네. 이야. 다 다르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와, 속이 뻥 뚫릴 것 같은 예. 사진이에요. 0619번님, 어제 하늘 모습입니다. 구름이 너무 예뻐서 찰칵 양떼를 연상케 하는 와, 멋진 구름을 보니 양떼구름이라고 하잖아요. 힐링되네요. 마치 그림 같지 않나요? 제가 오. 어제 그제 하늘이 참 예뻤다고 네. 그랬잖아요. 저런 사진들이 SNS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야. 어떻게 만들래도 저렇게 만들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참 예쁘네요. 어머나. 7471번님, 구름 세 개가 쌍둥이 같고요. 오. 새털구름은 마치 새가 춤추며 하늘을 나는 모습과 같아요. 파란 하늘과 정말 잘 어울리는 구름이죠 하셨는데. 묘사를 어쩜 저렇게 잘해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새털구름, 구름도 이름이 많잖아요. 네. 예, 뭉게구름, 새털구름, 뭐 양떼구름. 야, 근데 구름이 좀 많은 날의 하늘도 참 이쁘고 네. 적은 날의 하늘도 참 이쁘고 하늘은 정말 이쁘고 아름답네요. 네. 1503번님, 작게 보이는데 달과 비행기가 동시에 찍힌 사진입니다. 어디 있나요? 네. 하나는 보이는데. 네, 그리고 동네 공원 운동하면서 찍은 해질녘 사진인데요. 이건 정말 소장각입니다. 아까는 색감이, 분홍빛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오렌지와 핑크와 어우, 블루가 쫙 야. 펼쳐져 있네요. 어머나. 색깔이 몇 가지를 섞어놓은 거예요. 네. 저렇게 그림을 그려서 색칠하려도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요. 비행기하고 다른 못 찾았어요. 2703번님. 저는 하늘과 구름을 정말 좋아해요. 예쁘고 멋있는 하늘을 보면 하늘에 올라가 보고 싶다는 생각도 해요. 오늘 하루도 맑은 하늘을 보며 힘내서 한 주를 활기차게 시작해보아요. 저거 바닷가 아니에요? 네. 야. 어머나. 아니, 같은 사진인데. 네, 다 다르네요. 8695번님, 요즘 같이 더운 날이지만 하늘에 뭉게뭉게 떠있는 구름을 바라보며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 마셔봅니다. 이렇게 힐링해보는 것도 소소한 행복이 아닐까 합니다. 야, 참 이게 저 하늘 하나 가지고 네. 구름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해봤는데 좋네요. 그러니까요.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오늘도 힐링할 수 있는 근사한 사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요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는 동네 주민들이 함께 만들고 함께 일하는 마을 기업을 찾아갑니다. 가깝고 친근해서 자꾸만 찾아가고 싶어지는 수제 떡집과 목공의 방을 내일 아침이 좋다에서 확인해 보세요. 요즘에 1인 미디어 시대를 네. 맞아서 이게 각자가 좀 다양한 개성 있는 특별한 개성을 보여주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70살을 바라보는 멕시코 노웅천의 한 할머니가 지난 8월부터 이제 너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10개월 만에 구독자가 262만 명이 넘었고요. 262만 명이요? 262명. 저희 이제 418명이 9명인데 네. 몇 명이에요? 저 이제 300. 우리 둘이 합쳐도 안 되잖아. 대단하십니다. 또 멕시코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여성의 이름을 올렸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런 평범한 여성이 일약 파워 여성이 된 데는 네. 어떤 이유가 있을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의외로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저 열심히 기른 재료를 이용해서 전통 방식으로 시골 밥상을 차린 거 그게 전부라고 하니까 야 평범한 것이 가장 비범한 것이다라는 말이 참 와닿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사실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요즘에 네. 우리가 가장 그리운 것 일상이에요. 네. 평범한 일상. 그리고 빨리 돌아가고 싶은 곳.
그것도 평범한 일상인데 그런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번 주도 예, 오늘도 여러분들 개인 방역 철저히 해주시고 만나는 사람들 좀 거리 둔다고 마음 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마음은 가까운 곳에 있지만 꼭 유지해 주셔서 코로나 빨리 종식돼서 우리가 뭐 그리웠던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기로 하고요. 오늘도 방역. 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